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예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70번째 시간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양의사의 몰이해와와 독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사망률 증상치료법 최신 정보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설픈 통계 자료만 제시하면서 자기의 말만 믿으라고 하는 양의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요, 바로 며칠 전에, 하루인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비과학적 양의학 69번째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또는 우한폐렴 예방 및 치료 방법에 관한 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설명을 잠깐 했었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한 내셔널 바이오세이프티 연구소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민간 및 군사 연구가 중국에 얽혀있기 때문에 우한에서 생물학적 전쟁 유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워싱턴 타임즈는 중국의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전 이스라엘 군 정보 분석가가 이 질병이 중국의 은밀한 생물 무기 프로그램과 연결된 두 개의 중국 연구시설 중에서 하나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국립생물안전연구소는 심각한 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죠. 를 포함하여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국의 유일한 시설이다. 중국은 생물무기협약에 의거한 생물학 전쟁 연구의 일환으로 우한 생물 제품 연구소를 두 번째로 설립을 했죠. 영국 의학 저널 더 랜셋에 실린 29명의 중국 연구자들은 우한 바이러스에 걸린 최초의 사람이 12월 1일에 발견되었으며 동물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또 나오죠. 그 보고서는 첫 번째 환자와 그 이후의 사례 사이에는 약학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13명 이상의 피해자는 해산물 시장에 명백한 노출이 없었다. 조지타운 대학의 감염성 질환 전문가인 데니엘 루시 박사는요, 12월 1일 증상이 시작된 최초의 보고된 환자는 2019년 11월에 이미 감염이 되었었을 것이다. 이 환자가 11월에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직접 또는 기타 등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감염은 해산물 시장 이외의 위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한 폐렴 사망률 증상치료법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유튜브의 영어의사 알렉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99명에 대한 치료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인데요. 남자가 67명, 여자가 32명, 그래서 평균 55.5세이면서 양방에서는 여성의 XX 염색체와 성호르몬 때문에 면역체계의 보호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그 지레짐작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발의 쥐잡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 대한 관찰일 따름이죠. 현재까지 치료 결과 성공이 해서 퇴원한 숫자가 31명, 실패해서 사망을 한 것이 11명이죠. 따라서 사망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왜 성공을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통계죠. 왜 성공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를 하긴 하겠지만 영원히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밝혀낸다고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0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정신장난, 두통, 목 아픔, 콧물, 가슴 통증, 설사. 사람의 숫자가 많은 순서로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웃기는 것이죠. 발열이 82명이죠. 99 중에 82명이 발열 증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공통 분모라든가 어떤 사람이 어떻고 뭐 성별이 따라서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조사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 나열한 것이죠. 가치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가지 증상들은 대부분이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비과학적 양의학 69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간을 건강하게, 물론 간뿐이 아니고 오장육부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간입니다. 간이 건강하게 되면은 우한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없죠. 폐 손상이 한쪽에만 된 것이 25명이고 양쪽은 74명. 이것도 뭐 큰 중요한 자료가 아니죠. 치료 방법은 산소 공급, 항바이러스, 항생제,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항곰팡이, 기도습관, 최외막형 산소화 장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순서대로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자는 어떠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어떤 방법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통계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과학이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어디서 주워 듣고 이걸 설명하면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영어 의사 알렉스는 참 한심한 거죠. 그야말로 몰이해와 독선입니다. 일반인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전에 포스트, 비과학적 양의학 69번째 시간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체질론, 상한론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 두 가지 이론은 적용이 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